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연루된 러시아인들에게 국경을 완전히 폐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운 러시아인들은 다시는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안한 21번째 새 제재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은행 부문, 암호화폐 플랫폼, 심지어 러시아의 어업 산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 목록엔 푸틴의 그림자 선단 소속 새 유조선 수십 척도 포함됐으며 여기서 중요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감시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선박에 대한 지중해에서의 실질적인 검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EU 국가들은 합법적으로 러시아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문할 수 있습니다. 제재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단순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는 몇 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금융서비스, 암호화폐, 무역, 그리고 처음으로 어업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새로운 21번째 제재 패키지는 오늘 6월 9일에 제안되었으며 유럽에서는 21번째 제한 조치 패키지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제재 목록에는 90개의 러시아 은행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은행 시스템의 약 50%와 신용기관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31개 은행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은행들은 유럽연합 인물들과의 모든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지원했던 제3국의 20개 은행, 암호화폐 기업 또는 플랫폼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재입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이 마침내 러시아와 제3국, 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했던 암호화폐 흐름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번째, 제재 패키지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적발된 모든 암호화폐 플랫폼은 즉시 유럽연합과 그 파트너 국가에서의 영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제3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리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들의 강력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인들은 이미 이 제재 메커니즘을 일부 시험해봤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해하기 쉽지만 암호화폐와 싸우는 것은 여기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4월에 채택된 20번째 제재 패키지에서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디지털 루블에 대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진행했던 제재 대상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사용된 키르기스스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러시아인들과 거래하는 모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정면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 시스템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동결부터 거래 및 금융 서비스의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엄격한 제한 조치들이 이미 러시아의 70개 은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차단한 목록에는 가장 중요한 주요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베르방크, VTB, 알파뱅크, 로셀호즈방크, 프롬스비아즈방크, 모스크바 크레딧방크, 소브콘방크, 노비콘방크 등입니다. 많은 지역은행들은 더 완화된 부문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유럽 자본, 장기 투자 및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 외에도 제재를 우회하거나 러시아의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사용한 외국 은행들도 유럽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위프트와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재 목록에는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라오스의 주요 은행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재 패키지의 별도 항목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여 석유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선박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는 30척의 선박이 추가되며
이로써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선박이 660척을 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림자 선단을 지원하는 선박들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료를 공급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들입니다. 제한 조치에는 인프라 시설도 포함됩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거래하거나 정제하는 항구, 공항, 정유 공장 등이 해당됩니다. 에너지 운반선 상권 판매 금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이나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이제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누구든지 더러운 러시아인들과 일하는 것 자체를 최대한 꺼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U가 드디어 푸틴의 그림자 선단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U 외교수 주장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인이 작전의 일원으로 이는 지중해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임무입니다. EU 회원국 해군은 선박의 신원 확인이나 국제 규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선박에 승선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EU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을 납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인이 작전은 2020년 AUN의 임무하에 처음에는 리비아로의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이 작전의 권한이 확대되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선박들, 특히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임무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들은 이제서야 실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관찰만 했고 프랑스인들은 지난해 말 다른 해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에서는 유럽인들이 조용히 러시아 유조선이 그들의 해안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유럽연합의 21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 러시아인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참가자들은 이제부터 유럽연합 영토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유럽연합의 제재 관행에 없었던 전 러시아 무장 세력에 대한 새로운 입국 금지는 이번 제재 패키지에서 별도의 요소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 압박은 유럽연합이 푸틴과 협상 준비를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쟁 관련입니다. переговорам с Путиным. 그리고 협상은 아시다시피 결국 힘의 위치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